안녕하십니까, 김웅수입니다. 뉴스를 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됐던 비판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뭐에 대해서 잘못한 걸 뉴스에서 보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도하고 거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라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뉴스는 한 가지만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고 많이 사람들이 문통을 터뜨린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뉴스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1차적으로다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뉴스로다가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문화,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뭐 할 때 알 수 있는 2차적인 것으로다가 주제를 볼 수 있고, 3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나 이동되는 물가나 이런 걸 보고 경제를 보는 경향이 있고, 좀 더 넓게 봐서는 군사력, 국방력과 군사력, 중동으로 군사력이 배치되는가 아니면 아시아 군사력이 배치되는가, 이런 것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예상 판단할 수도 있는 조건의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조건, 이 네 가지까지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을 때 아마 좀 더 정치를 바라보거나 경제를 바라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만 보고 판단하고 섣불리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국민들이 선동해서 나서서 지금 두 패로 날려갖고 양극화돼서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있는데, 지금 남북으로 갈려있지만은 남쪽에는 또 좌파와 우파로다가 완전히 반이 갈린 상태라 지금 옛날 삼국시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북한이 큰 땅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로 돼 있으니까 고구려 정도 되겠고, 백제와 신라로 다 나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의 힘으로써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다, 세계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세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세계에서 눈으로 보는 거는 국민이 쉽게 정권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은 불안한 국가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민간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국가가 이러고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민간 국가로 좀 하락된, 세계에서 보는 눈이 좀 하락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선봉을 선다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조금 위험한 국가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섣불리 정치에 나서갖고 뉴스 하나로 보고 저건 안 됐고 저건 잘못됐구나라고, 뉴스는 일반적인 하나의 사건을 갖고 터뜨리지만은 전반적인, 이 사람이 10개를 실수했는지 1개를 실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거를 판단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대에 대해서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 입장에서는 해보네요. 무정부 상태로다가 국제사회의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와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정치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당파 간의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감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매스컴이 대부분 국민들이 의지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보통 매스컴을 차단하는 겁니다. 방송국을 점령해서 왜곡된 시선 만들어 놓는 게 1차적인 게 방송입니다. 방송을 하나로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매체들도 이렇게 확인해서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경제, 나라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경상도 지방으로다 불바다가 돼갖고 많은 살림들이 타고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기도 많이 불이 나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유난히 항공기에 불이 많이 나네요. 진짜 누구 마음을 하더라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고 미국에 간첩이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공수처가 많이 크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좌파 같은 경우 공수처가 되겠고, 우파 같은 경우는 방첩대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첩 찾기로서 간첩 때려잡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은 그런 걸 다 폐지해버리고 없어져갖고, 지금 공수처가, 제 입장입니다, 그냥 개인 소견인데,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 못지않게 권력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과연 있을까? 언제부터 공수처가 이렇게 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공수처라는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공수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치 공수처 파워가 많이 커졌다는 거죠.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제, 정치 이런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왔을 텐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선거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그렇다고 뭐 여태까지 정치를 잘해온 것도 아니지만 정상적인 정치를 한다면 나라 살림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하철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나라 일을 하는 지도자인 정치가가 가서 거기에 시찰을 하고 여기에 안전대책으로 뒤세워라 라고 한다면, 사실 공무원이 가서 사무실 행정적으로 다 하고 뭐 대충 눈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회의원급의 지도자급들이 가서 한번 얘기하면 그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럼 공무원이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전대책이라든가 모든 거를 좀 더 세세히 봤을 텐데, 하다못해 공장 같은 경우나 멀리센터나 이런 데도 누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벌써 안전이라든가 뭐에 100% 신경을 씁니다. 그마치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일들,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는 것보다는
일일이 찾아가서 소수소수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한 번만 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번만 갔다 오더라도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뭔가를 많이 신경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번같이 땅이 주저앉거나 꺼져갖고 아파트가 주저앉거나 지하철 공사하는 데 있어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져서 차가 부서지고 이런 현상이 나지 않겠죠. 거기에 또 공사도 이렇게 부실하게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주저앉고 이런 길이 주저앉고 이런 현상도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죠. 비행기 공항이라든가 비행기에서 불나고 사고 나고 한 것도 정치권에서 좀 더 나서서 안전에 대처하고 비항제할 공사를 할 때도 직접 나서서 살펴보고 했다면 그냥 단지 사무실에서 그냥 말만 듣고 그래 결제 사인만 올리는 이런 형태의 직접 나가서 시찰하고 했다면 그 철새 두루지에 비행장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나라 경제 안정과 살림을 도맡아 하는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고 싸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권일까요? 제대로 하는 정권이 지금 맞는 걸까요 이게? 애초 전부터 권위주의에 빠져든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위의식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동차를 팔고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팔고 많은 물건들을 팔지만은 관세 조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군사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군사 무기 같은 경우 미사일이나 뭐 탱크 몇 대나 뭐 비행기 몇 대만 팔아도 뭐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차 몇 수천 대 파는 것보다 그런 게 낫걸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조선 사업이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낙후가 돼가는 건 아니지만 낙후돼 가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좀 축소가 됐죠. 다시 그걸 키운다는 거는 힘들고 중국은 상당히 큰 세계 1위의 조선 사업소 한마디로 조선 공장이라 많은 배와 군함을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탄핵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잘 조율을 했다면 관세에서 제외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항공모함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항공모함이라든가 군함 같은 것을 많이 수리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상당히 알아주잖아요. 거북선도 만들고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조선은 백제시대부터 삼국시대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 기술은 우리나라가 월등했고요. 상당히 앞질 상황에서 계속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조선 기술은 중국보다 우리가 나을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거기 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군함 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조건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은 아닐까. 좀 더 빨리 해나가야 되는 건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더 질질 끌어서 애가 타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좀 더 대책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와 경제 활동을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론 머스크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에 많은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우주로 나가는 우주 로켓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건가.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많이 만들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거기서 자동차로 갖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군사무기나 이런 거로다가 해갖고 좀 더 조율을 보는 게 어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는 게 당연한 사회 시장 경제 원리와 국가 경제 원리에 보편화된 상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한테 뭘 하나 주고 우리가 뭘 하나 얻는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했으면 어떻을까. 근데 지금 무정부 상태라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네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주제 넘게 저도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것저것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 정도는 알겠죠. 제가 아는 만큼.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모자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대부분 나무를 떼기 때문에 군부를 떼기 위해서는 솔잎이나 나뭇잎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잣나뭇가지들을 많이 섞어내서 그걸로 다 연료를 쏟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은 이번에 산불 났을 때 큰 불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쏘시개가 되는 솔잎이나 나뭇잎은 없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지금 많이 연료를 석유나 여러 가지 가스나 이런 걸로 사용해서 등이나 이런 걸로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산에 고스란히 낙엽과 솔잎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씨가 날라붙으면 속에 불씨가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당장 그만하자. SK 이런 데도 지금 해킹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도 대책 마련이나 여러 가지 정치에서 좀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신경 써준다면 국가 안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정권만을 유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라의 경제 다시 한 번 더 국가 안보의 국민의 정보 이런 거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정치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